오늘이 5.16 군사혁명이 일어난 날입니다. 이렇게 5.16 군사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고속도로도 뚫고 또 포항제철을 만들고 울산의 자동차 공장 조선소 정유 석유 산업 발전시키고 구미의 전자, 창원의 중화공업 방위산업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세계 산업혁명의 역사에서 새로운 기적을 만든 한강의 기적, 전 세계인들의 꿈이요, 모든 가난한 나라의 꿈이 바로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 맞죠?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위대한 대한민국, 이 위대한 대한민국 좌절과 혼란 속에 빠져 있을 때 새벽에 약 3,800명의 군인과 함께 한강을 넘어서 질서를 잡고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나라의 모든 질서를 잡고 새로운 역사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정신으로 새벽 한강을 넘었던 박정희 대통령, 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낳았던 그 딸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있는 거 아시죠? 감옥에서 석방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박수 크게 한번 보내주십시오. (5.16) 군사혁명은 바로 새벽에 그 일이 있고 윤보선 대통령을 찾아갔을 때 윤보선 대통령이 하는 말이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당시에 민주당이 뽑은 대통령이 올 것이 왔다. 어떻게 군인들이 자기를 무너뜨리러 왔는데 올 것이 왔다, 이런 말을 할 만큼 4.19 이후에 대한민국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3.15 부정선거 다 아시죠? 고무신 막걸리 선거입니다. 고무신 막걸리 선거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다시 하라, 이렇게 학생들이 외치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 1,000명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다시 선거하라 외치고 4월 19일 2,000명이 국회의사당 앞에, 지금 서울시의회 자리입니다, 시청 옆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경무대, 지금 청와대입니다, 경무대로 몰려가서 시위하는 중에 경찰이 총을 발사해서 21명이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약 20만 명의 시민이 합세를 해서 나중에 19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서 내각제 개헌을 했습니다. 내각제 개헌을 했는데 이 내각제가 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은 민주당 구파 윤보선 대통령이 되고 총리는 민주당 신파 장면 총리가 되었는데 이 신파와 구파가 계속 싸우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동안에 데모가 많이 일어나서 당시에 데모 숫자가 10개월 동안, 민주당이 집권하는 10개월 동안 가두 시위 2,000건, 100만 명이 2,000건을 했는데 이거 다 합쳐봐야 우리 작년 정화훈 목사님을 비롯한 광화문 10월 3일 10월 혁명 때의 그때 300만에 비하면 이 100만 데모는 별거 아닙니다만은 당시는 이것이 세계적인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좌익적인 교원 노동조합이 당시 교원 10만 명 중에 4만 명이 교원 노조를 만들었는데 지금의 정교조에 못지않은 강력한 교원 노조가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언론도
새로 많은 언론이 창간이 됐는데 신문이 그때까지 41개밖에 없던 신문이 389개로 약 10배 이상의 신문이 생겨서 신문 기자마다 광고 내놔라, 협찬해달라, 신문 망국론이 대두될 만큼 이렇게 언론이 꽃피는 정도를 넘어서서 온 사방에 청탁을 하고 광고 압력을 넣는 이런 신문의 시대가 또 왔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판문점을 향해서 몰려가는 학생을 비롯한 급진 좌익 세력, 당시에 온갖 해방 이후의 좌익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정당을 만들고 학생들 시위를 조정하고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시위를 하면서 사회가 혼란에 빠졌을 이때 바로 5.16 새벽에 박정희 장군을 비롯한 군인들이 이 나라를 바로잡아 보겠다고 나왔어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또 저들이 말하고 있는 유신 독재, 군사 독재 강력하게 시행해서 세계 최고의 경제 성장 기적을 이룩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불법 부정선거를 밝히자는 국민적인 움직임이 있는데 당시 3.15 부정선거 이후에 4.19 때처럼 그런 국민적 호응이 있느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유튜버들이 이렇게 많이 와 계시고 또 지금 현재 불법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소송은 하나는 증거보전 신청이 있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을 비롯해서 불법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 증거보전 신청은 뭘 하느냐? 증거보전 신청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투표지, 투표함, 개표록 또 각종 QR코드 그 관련된 QR코드, 생성기, 판독기, 컴퓨터 서버, 노트북, 출력기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독자유통일당에서 지금 8군데 전부 신청해 놓고 저희들이 증거보전 신청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약 20명이 지금 이 불법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과 당선 무효 소송,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오셨던 민경욱 국회의원 그리고 이현주 국회의원, 차명진 전 의원 등 여러 명이 한 20명이 당선 무효, 선거 무효 소송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지금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선거 무효 소송을 하고 우리 기독자유통일당과 후보 25명이 함께 노력을 하고 있고 전국 105개 선거구에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것은 각 지역의 선거구마다 몇 명의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낸 것이 105개 지역에서 선거 무효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꼭 이길 수 있도록 박수 크게 한번 보내주십시오. 변호사 50명이 우리 고영일 변호사를 비롯해서 변호사 50여 명이 이 소송을 진행하고 이 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국무부뿐만 아니라 미국 전번에 학계에 있는 미시간 대학교의 미베인 교수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습니다만 4번째 보고서가 나왔는데 정말 이 한국의 불법 부정선거는 자기가 연구한 모든 연구 중에서도 가장 불법 선거의 확률이 높은 선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미국의 정계 또 각 언론에서도 반영을 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불법 부정선거 무효소송과 그리고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서 한국 언론이 보도를 안 하다가 지난번에 바로 구리의 그 투표 용지 6장이 민경욱 의원이 흔들었던 거, 국회 대회의실에서 흔들었던 부분,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고발 조치를 한다, 이렇게 해서 비로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행정을 해본 사람으로서 볼 때는 어떤 행정기관이라도,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어떤 행정기관이든지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은 청와대나 군이나 경찰이나 국정원이나 그 어떤 정부기관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개하라 요구할 정보 공개 요구 권리가 국민에게 있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이것을 압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정보원이나 군에서 어떻게 하냐? 이것은 3급 비밀입니다. 따라서 3급 비밀은 적어도 지휘관급 이상이 아니면 못 드립니다. 이렇게 거부할 수 있어요. 또는 국가정보원의 비밀 같은 경우는 국회 정보위원회 국회의원들이 비공개로 사진 촬영을 금지하고 그것을 베껴 쓰는 거 금지하고 대외적으로 그걸 공표하지 않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보여드립니다. 절대적인 비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현직 국회의원, 현재 국회의원들은 5월 30일까지 국회의원인데 민경욱 국회의원이 자기 선거를 두고 이런 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불법이 아니냐, 증거 보전 신청과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국회의원을 향해서 그거 어떻게 입수했느냐, 당신 그러면은 지금 처벌받을 수 있다, 이 공갈로 일관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것은 정부기관이 아니라 공갈단입니다. 공갈단. 이거 고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지금 불법 부정선거의 제가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무신 막걸리는 그 다 합쳐봐야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는 4월 10일부터 14일 선거 하루 전까지 사이에 9,212억 아동 1인당 40만 원씩을 전 부모들에게 230만 명의 어린이에게 1인당 40만 원 9,212억 원을 현금을 쐈는데 이것은 명백한 금권선거로서 공직선거법 112조 위반으로 복지부 장관 박능우를 즉각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선거법 151조 6항에는 바코드를 쓸 수 있는데 QR코드를 썼고 이 QR코드에 선관위 자체 공문을 저희가 입수한 걸 보면 11가지 범죄 경력 조회, 생년월일 전 숫자 다, 그리고 학력, 경력, 재산 정도 등 모든 개인의 최고 고급 정보를 모두 500만 명분을 모아가지고 이 QR코드를 이용해서 입력 보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선관위는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왜 QR코드를 썼는지, 법에 나와 있는 바코드를 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 QR코드에 담겨있는 정보는 무엇인지, 저희가 선관위가 31자리밖에 없다는 QR코드 숫자를 52자리, 21자리를 더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해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 QR코드 해독기, QR코드는 사전투표에 쓰여졌고 또 개표록에도 보면은 쓰여진 게 있습니다. 이 QR코드 해독기가 상당히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하나가 제 팔 이 양쪽 벌림만큼 크고, 그래서 높이는 이렇게 안 높지만은 상당한 부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회수해서 지금 군포 한국물류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관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 압수수색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이 불법선거법 위반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도 남양주에 한 군데 지금 막 추적하고 있고, 시민들이 우리 공정한 선거를 해야만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훌륭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불법선거 그 증거를 확보하고 불법선거의 혐의 창고나 이 물증에 대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한민국 검찰은 더 이상 시민들이 도둑을 잡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이 직접 우리의 표도둑을 직접 나와서 체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공권력은 바로 국민의 주권을 지키는 것이고, 시민이 직접 의용군으로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을 수수방관하는 것이 경찰과 경찰 공권력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공정선거, 합법선거를 확보하는 것인데, 여기에 심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또 적어도 100개 이상의 지역에서 불법선거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이때 검찰과 경찰이 나는 모르겠다, 언론 또한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검찰과 언론에 대해서 우리는 KBS 시청료는 낼 수 없고 이렇게 하면은 세금을 낼 수 없다고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에 서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표 개표기와 분류기 속에 이게 지나가면 자동으로 분류를 하면서 몇 번 찍은지 아는 이 분류기입니다. 이걸 이 개표 분류기가 지나가면서 자동으로 거기에 이미지가 녹화가 다 됩니다. 이 CCTV 필름처럼 자동으로 녹화되는데 이것을 이미지 파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각 지역에서 쓰고 있는 노트북이나 우리 모든 선거 사무 내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중앙 서버에 다 남겨져 있고, 이 이미지 파일 자체도 다 한 군데 담겨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사전 선거를 한 4월 10일, 4월 11일 사전 선거를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외주를 줬습니다. 이 외주 준 것에 대해서도 지금 4월 말까지 파기하려고 한 건데 아직까지 다툼이 있고 이래서 파기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즉시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들, 여러분 언론 보시겠습니다만은 야당이라고 하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엉뚱한 소리하고 그저 여야 간에 서로 협력 잘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야당은 이번에 대참패를 한 거 아니냐? 103석밖에 얻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부산에 가보니까 부산은 16명의 국회의원 중에 13명이 미래통합당이 당선됐어요.
이렇게 많이 이긴 적이 없어요. 울산은 6명의 국회의원 중에 5명이 당선됐어요. 이렇게 울산에서 많이 이긴 적이 없어요. 대구 경북은 25명이 전부 다 미래통합당이 다 됐어요. 낙동강 전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세 개 나라 3명의 공산당 간부들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낙동강 전선을 지켰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다시 대한민국 태극기를 지켜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낙동강 전선을 튼튼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낙심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조영 원내대표 기운을 내기 바랍니다. 망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힘차게 일어서서 불법 부정선거를 자행한 자들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함께 뭉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4.15 불법 부정선거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여러분, 제가 중앙선관위가 모든 의혹에 대해서 신속하고 상세하게 해명할 것과 민경욱 의원을 비롯한 증거보전 신청자 그리고 선거무용 소송 제기자를 협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와 선거관리위원들은 절대로 후보들과 이 일을 제기하고 있는 우리 국민과 어떤 유튜버들에 대하여 협박할 것을 중단하고 즉시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친절하고 상세하게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지금 증거가 없어지기 전에 더 이상 국민들 간에 공론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다툼이 확대되기 이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모든 혐의점이 있는 증거 자료와 선관위 중앙서보와 또 바깥에 외주를 준 모든 증거 자료를 4월 30일까지 폐기된 것, 폐기되지 않은 지금 현재 모든 증거 자료를 남김없이 압수수색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투쟁은 우리가 졌기 때문에 한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선거의 공정성 또 불법 선거 행위를 막지 못하고 공정한 선거를 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적화된 것보다도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거짓과 많은 사기 그리고 공갈 협박이 점점 더 도를 더해간다면 우리 국민은 과연 자유대한민국 아래서 살 수 있겠느냐? 이 생존의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서고 이 주사파 빨갱이들에 의해서 더 이상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한 선거를 지켜내야 됩니다. 이 공정한 선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불법 부정선거의 모든 원흉들과 구석구석을 찾아서 우리 국민들 스스로도 열심히 청소하고 세탁을 해야 되겠지만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될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 이 공권력은 이 범죄자들을 잡아내서 응징하는 데 자기의 공직자로서의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책무를
다해줄 것을 바랍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대패했다고 머리를 숙이고 고개 숙인 남자가 돼 있는 이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조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103명은 이 103명이 적은 게 아닙니다. 뭐 저는 3명만 있으면 한번 확 다 뒤집어 놓겠어요. 103명이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이 103명의 국회의원이 뭉쳐서 확실하게 불법 부정선거를 밝혀주시기를 촉구하면서 국정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들께 외쳤던 구호를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여러분 하실 수 있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